첫 번째 비제는 보종이 이겼느니라. (15대) 풍월주를 뽑는 두 번째 비제를 시작하겠다. 모두 알겠지만 신국의 국호인 신라는 지증제께서 정한 것이다. 진흥대제께서는 신라라는 말이 가진 세 가지 의미가 바로 화랑의 의미라고 하셨다. 두 번째 비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흘 후까지 신국의 국호인 신라라는 말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알아오. 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철이요? 서라벌이 세벌이란 말에서 온 것이라고요. 쇠벌이라면 철의 벌판이란 뜻입니까? 예. 맨 처음 신라 땅으로 오신 조상들이 이 북방의 철기족이라고도 하고 가문포의 사철과 달천의 수철은 삼국을 통틀어 최고입니다. 그 때문에 신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금과 철기 문화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쇠의 나라. 농기구와 무기로 농업과 무력을 증진시킨다. 예. 흔히 그걸 화랑도 창설과 연결시킨다면 무력 증진이군요. 그것이 화랑의 첫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한자 그대로를 파자한 것이었지. 신라의 신은 나무를 도끼로 자르면 새싹이 돋아나 새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고, 신라의 라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물을 엮는다. 새로운 것이 되고 여러 것들을 엮는다. 예. 그것은 신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착하여 살던 육촌의 촌장들이 새로운 문물을 가져온 이방인 혁것의 거서관을 국조로 삼은 것이 신라입니다. 이방인인 혁것의 거서관을 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옹립까지 한 것이군요. 예. 이방인뿐 아니라 비정복민들에게도 신라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신세력의 장점을 흡수한다. 그걸로 신라를 더 강하게 한다. 허면 화랑도의 두 번째 의미는 신흥 세력을 키우는 겁니까? 예. 처음 진흥제께서 국선 문노공과 미실세주, 설원공과 같은 인물을 발탁하셨을 때 이 설원공은 출신이 한미했고 이 문노공 골이 없었으며 미실세주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진흥제께서는 그런 신흥 세력들을 일부러 더 키워내셨고 모두 대제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뛰어난 자들을 발탁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셨다 했습니다. 낭도 중에서도 이 뛰어난 자들을 황시의 일을 맡으셨고요. 무력을 키우고 신흥 세력을 길러내라. 무력을 키우고 신흥 세력을 길러 그것으로 이루려는 궁극의 목표가 세 번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왕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신라 왕의 대업은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세 번째 의미는 문노가 나한테 던진 질문인가? 아무도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어이 말씀이십니까? 다른 화랑들은 물론 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어찌 비제를 이기겠습니까? 보종은 첫 번째 비제에서 이미 1승을 했고 이 문제는 아무도 못 맞춘 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무술 비제에서 보종이 이기면 됩니다. 허나 세주, 하여 이 문제는 포기합니다.
보종에게 전하세요. 상대등께선 어찌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래. 세주의 의견에 동의하네. 법흥제께서 내게 남기신 유후는 불가능한 꿈을 꾸라는 것이었네.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부공은 알지 않는가? 지증제께 없어 국호를 신라로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알고 있네. 하면 신라란 말에는 그 불가능한 꿈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근데 그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폐하, 자손 만대에 지증제의 뜻을 남기시어 그 불가능한 꿈을 가능케 하옵소서. 꿈을 가능케 한다. 네, 폐하. 그 꿈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기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폐하와 폐하의 후대 임금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고 애쓴다면은 어찌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좋은 말이로다. 후세에 어찌 전하면 되겠는가? 폐하, 국사를 편찬하십시오. 국사라? 거칠부 공에게 명해 진국의 국사를 편찬케 하시어 자손 만대에 그 뜻을 길이 전하게 하십시오. 예, 폐하. 국사를 편찬하시옵소서. 진정 진지제께서 이리 하신 것이오? 선왕들의 유훈이 다 무엇이냐면서 국사를 모두 불사르라고 하셨소. 이제 미실을 황후로 만들어줄 차례라고. 허나 심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흥대제께서 승하하시던 날 이상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상적인 것은 사실이나 단지 세간 풍설에 흔들려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지 않겠소. 미실은 그저 황후가 되고 싶을 뿐이니 황후만 된다면 누구보다도 폐하를 성심껏 섬기질 않겠소. 마야 부인, 아니 황후께서 돌아오신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세주께서 황후와 연이 없으신 것을요. 참으로 쉽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세주께서도 진흥대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거설을 벌인 것이지 단지 황후가 되기 위함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해서 황후는 집어치우고 다음 일을 도모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폐주 진지제가 소각하려 했던 국사의 전편을 공개하고 진흥제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흥제 뜻? 세주, 어찌 그러시오? 진흥제가 후세에 전하려 하시는 그 불가능한 꿈은 단지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옵니다. 왜 해야 하옵니까? 세주, 전쟁을 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귀족 세력은 약해지지요. 헌데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오? 우리가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니오? 하면 왜 진지제를 폐위하고자 한 것이오? 내가 황후라면 왕권 강화가 곧 나의 힘이니까. 내가 황후라면 지증제의 꿈을 제가 꾸려 했었지요. 헌데 이제 전 황후가 아니질 않습니까? 겉을 보고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과 신하들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화백회의도 폐지되고 모든 것이 임금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 세주가 함께하지 않아도 난 진흥제의 뜻을 잇기 위해 국사를 공개하고 온 세상에 전할 것이오. 누가 그 국사를 사장시키자 했습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는 일이겠지요. 신국의 국호인 신라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 그걸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미실은 공의 뜻을 잘 알고 가오니 어찌하여 그런 문제를 내셨습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신라 국호가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지증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헌데 두 가지만 전해지고 세 번째는 전해지지는 않지요. 진흥대제 시절 거칠부공께서 왕명으로 국사를 편찬하셨습니다. 분명 국사에 그 세 번째도 들어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깜빡 잊고 빠뜨리셨나 보지요. 국사전 48권 중 지증제 제1편만 세종공에 의해 다시 쓰여졌습니다. 진지제께서 폐위되던 그 시점 소실되어서요. 해서요. 이 미실이 조작이라도 하였다. 거칠부공께서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치 마시오.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소. 황후가 공께서 상대 등에 오르셔야겠습니다. 예? 이 미실의 낭군이신데 그러실 때도 됐지요. 거칠부 공께서 괜한 의심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인 문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인어른, 다녀왔습니다. 혹 내가 죽였다.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칠부 공께서는 저와 뜻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여 진지적 폐위라는 거사를 함께 하셨지요. 물론 진지제표와 같은 뜻을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저 또한 동의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 모두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증제께서 처음으로 불가능한 꿈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하여 지능제께서도 불가능한 꿈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헌데 이루셨습니까? 아니 국성께서는 불가능한 꿈이 무언지 알고나 계십니까? 예,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전 단지 지증제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가 전해지지 않기에 후대에 총명한 누군가가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를 낸 것입니다. 하면 그저 바램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주께서는 답을 아시지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별다른 기록은 없사온데 책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뇨? 그럼 세종공이 다시 편찬했단 말입니까? 일단은 거칠부공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지증제 제1권만 소실된 것하며 그 시점 거칠부공이 숨을 거둔 것하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두 분께서 알아봐 주세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번 왕실 서고에 갔을 때 분명 보종랑과 서풍랑이 먼저 도착해 있었사온데 설원공이 들어와서 저희에게 책을 양보하라며 그 둘을 억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요? 또한 보종랑은 왕실 도서관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신국의 국호인 신라라는 말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알아오너라. 만약 미실이 이 문제의 답을 안다면 미실이 답을 한다면 보종랑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미실이 아는 문제를 국선이 왜 냈겠습니까? 그리고 설원공과 보종의 행동이 하면 미실은 답을 알지만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마도 미실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 흑륜사에 가야겠습니다. 이방입니다. 당시 거칠부 공께서 국사 편찬 작업을 하셨던 곳이죠. 당시 그대로 보존을 하여 학자들을 키우는 도선제로 쓰고 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가로로 읽어도 세로로 읽어도 말이 됩니다. 그렇군. 명일광. 밝은 해가 빛나면 일천명. 해는 하늘을 밝히고 광명인. 빛은 인간을 밝힌다. 가로로 읽어도 마찬가지군. 문자 마방진입니다.
문자 마방진이요? 보시다시피 세로와 가로의 글귀가 같지요. 거칠보공께서는 책을 편찬하시다가 힘이 드시면 문자 마방진을 하며 노고를 풀었습니다. 마방진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좋아서 주령구도 자주 만드셨고 또 그림 그리기를 아주 즐겨 하셨습니다. 거칠부공께서 국사를 편찬하시는 동안 보셨던 자료들은 남아 있습니까? 웬만한 것은 황실 비고로 다시 들여보냈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학자들이 지금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시지요. 예. 어린 시절 거칠보공께서 선물로 주신 거란다. 혹시라도 그것이 네게 도움이 될까 싶어 찾아보았다. 헌데 여기 아직 젊어서 보이나 보구나. 거칠보공께서 세필하여 주셨다. 어머니, 잠시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신남, 공주님, 마방진입니다. 세필입니다. 거칠부공은 문자 마방진에 능하신 분이라셨습니다. 허면 거칠부공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서찰, 분명 단순한 서찰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요. 신국이 사라지고 허면 사라질 수 황실이 쇠할까 쇠하려 소시는 근심이 가득하옵니다. 근심할도 굽어 살피시옵소서. 살필성 소엽도성. 뜻은 다르지만 발음은 소엽도입니다. 소엽도를 살펴라? 여기에 무엇이길래? 세필 여기 세필입니다.